취사병 전설이 되다 6회에 방영된 KCTC 훈련 중 일어난 식중독 사건이거든요. 의무병이 받아온 식수가 이제 오염된 냇물을 요즘에는 부대에서 이제 500ml나 2리터짜리를 아예 제공을 해주거든요. 의무병이 냇물에다가 물 떠와서 이걸 취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정이, 제가 봤을 때 북한 소행이 가능성이 있다. 간첩이다. 간첩이다. 부식 차량이 들어왔는데 식재료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결국에는 대대장이 입납 비리로 뭐 초범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장난감을 한 번 받아도 예요. 근데 이게 받았으니까 집행유예가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럿 김정률 PD입니다. 오늘도 김태형 변호사님과 유튜버 효자손님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대 2번 갔다 온 예비역 소령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 틱과 썰을 푸는 자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충성! 자, 오늘 사건은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조금 에피소드를 들여다보기 앞서서 혹시 제일 맛있었던 음식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군대리아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맛이 있었어요. 뭐 빵이랑 샐러드랑 패티랑 잼이랑 거기에 뭐 스프 하나 딱 찍어 먹으면, 근데 그거를 경장 때까지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리아 진짜 좋아했고 그 이제 꼬리곰탕? 오, 저랑 똑같네요. 예, 꼬리곰탕도 오, 괜찮아 좋은 거. 또 하나 되게 맛있었던 게 이제 훈련 나갔을 때 비닐밥 맛다신가요? 예, 그거 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먹으면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추억들이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에피소드는요, 6회에 방영된 KCTC 훈련 중 일어난 식중독 사건이거든요. 장병들이 그 취사병이 만든 닭볶음탕을 먹었는데 식자재가 문제는 아니었고 의무병이 받아온 식수였는데 그 식수가 이제 오염된 냇물을 받아온. 그래서 요즘에는 부대에서 이제 500ml나 2리터짜리를 물을 실제로도 그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물을 먹으라고. 의무병이 냇물에다가 물 떠와서 이걸 취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정이, 행군하다가 목마르면 물 먹고 싶은 욕구 엄청 생기거든요. 간부들이 다 제지하면 너 이거 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북한에서 뭐 안에 뭐 넣었을 수도 있어. 그걸 교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병의 책임이 100이다. 제가 봤을 때 북한 소행이 가능성이 있다. 간첩이다. 간첩이다. 예, 의무병이 일단 뭐 잘못한 걸로 보일 수는 있긴 한데 가장 큰 책임은 이 급양관리관? 그 간부가 사실 제일 책임을 많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군 급식 기본법에 보면은 군 급식 운영 관계관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식단 작성, 식품 수납, 검사, 조리, 배치 등 군 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 사람들의 의무 사항들이 쭉 나와요. 그런 업무를 주고 그 업무에 대해서 미스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게 사실은 간부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반 그 관리자가 이 물을 보고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지 이걸 내과에서 떠왔다고 상상도 못하죠. 물을 가지러 갈 때 얘기를 해줬어야죠. 냇물은 안 되고. 그리고 물을 가져왔어요. 확인을 했어야죠. 어디서 구했냐. 그 의무병이 책임을 지는 상황은 어떤 경우냐면은 당연히 이제 보통 훈련 나갔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을 해와요. 그 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처벌을 줘야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전시 상황이면 어쨌든 아무 냇물을 떠다가 만든다던가 이런 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를 또 상정을 한 거죠. 예, 규정이 있어요. 급식 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해야 된다. 도둑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왔어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예. 자, 이어서 7회에 나왔던 내용인데, 취사병이 자기 후임이다 보니까 협박을 해가지고 부대원들한테 이제 배식할 삼겹살을 몰래 구워 먹거든요. 군용물 예시로 이제 식량 같은 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군용물을 뭐 협박해가지고 가져가면 공갈 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꿀꺽하면은 이제 형량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징역이에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데 대대장님 선에서 훈계나 취사 청소나 이런 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간부들이나 행무관님이 횡령이 걸려서 강제 전역을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랑 군용물이랑 달라요. 왜냐면은 군용물은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쨌든 공익을 위한 것들과 연결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요. 보호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 취사병들이 예전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좀 뭐 챙겨주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 있었죠. 아이스크림 정도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아, 부대에서? 예. 사실 FM대로 하면은 크게 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워낙 경미하고 뭐하고 하면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부냐 용사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느낌상. 자, 이어서 취사병 전설에 대다 1회에 방영된 성게알 미역국 사건입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대대장이 갑자기 소초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취사병이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고 성게알 미역국을 끓였는데 대대장이 먹고 그 현장에서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원인은 이제 들깨가루 알레르기였는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취사병한테 어떤 책임을 좀 물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형법상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죄 구성 요건이 업무상 과실로 해가지고 상해를 입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 조리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의 그런 알레르기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마 결정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대장은 들깨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걸로 좀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먹는 사람이 알레르기 정보를 알려줘야죠. 그냥 몰랐으면 사실 이거를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호흡곤란이 오거나 뭐 이제 쓰러질 정도면은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 같은 저 경우에는 쇼크에서 쓰러졌으니까. 또 하나 볼 쟁점이 뭐냐면은 성게알이라는 외부 식자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성게알이라는 게 저희 부대 급식에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올 수도 있죠. 그래요? 네, 뭐 안 나오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단가랑 이제 이런 것들 맞춰야 되긴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예. 이 에피소드에서는 사실 이 행보관이 성게알을 몰래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부대마다 좀 다른 게 이제 공군의 어떤 부대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직접 공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그 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 외부라는 의미가 허가받지 않는 의미라고 하면은 원래는 아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될 수가 있는 거는 최소한 건드리지 말 것, 이거 행보관 것.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는 이제 해놔야 되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게 군대는 이제 관리되고 통제되고 이거가 이제 뭐가 들어왔는데 장병들한테 나가는 거면은 다 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5회에 방영된 내용이에요. 부식 차량이 들어왔는데 식재료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심지어 납품업체는 검색도 안 되는 유령 업체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해당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거든요. 그 자체로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이 또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약간 제대로 된 식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그런 능력도 없이 계약을 따는 다음에 돈을 받아갔어요. 그럼 일단 또 사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시험 성적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위조를 했으면 공문서, 사문서 위조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개 다 줄줄이 이제 걸려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지막 화가 나왔는데 대대장이 이 사건에서 군납 비리로 군사경찰에 끌려갔다가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적용된 게 뇌물죄예요. 받았으면 이제 뇌물수수. 근데 이제 공무원이 이제 받은 뇌물액, 그 수뢰액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국간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단순히 형법상 그 뇌물죄가 아니고 특가법 위반으로 가요.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5년 이상 징역.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게 법정형이 7년 이상인 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초범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장량강을 한 번 받아도 3년 6개월이에요. 3년 이하를 통고를 할 수가 있어야 집행유예 가능한데 그래서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1억 이상이 넘어가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받았으니까 뺏어 와야죠.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까지 또 벌금 병과하고 뭐 몰수 추징 나오고. 약간 공무원 뇌물 관련된 거는 셀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어떤 신뢰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색다르게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속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효자손님과 변호사님은 오늘 에피소드 중에 어떤 사건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래도 식중독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사실 사망으로 갈 수까지 있잖아요. 실제로 너무 심각해지다 보면. 그래서 예방을 잘하자. 네. 저는 약간 이걸 거시적으로 봤어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제 보는데 왜 이 부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됐는가? 군에서는 적재적소에 딱 그에 알맞는 인원들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고 터지고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군에 대해서 뭔가 좀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급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부대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사건이 있다면 메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